이제 17개 광역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이 이제 6월 1일 날 탄생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감은 거의 90% 가까이 좌파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목격하고 계시는 바 그대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제 서울시 교육감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압축적으로 이제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핵심 그 쟁점은 단일화예요. 네. 예, 대통령 때도 단일화더니 서울시 교육감도 단일화입니다. 근데 지금 사정이 꽤 복잡한데 일단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교육감 후보로 예. 등장을 하신 분은 5분이에요. 보수 쪽에서. 보수 쪽에서만. 예. 아직 좌파 쪽에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고 밑에 들리는 소리는 있지만 네. 우리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신 분은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조영달 후보가 네. 있고 이건 지난번에도 저하고 같이 이제 겨루었던 분이고 네. 조전혁 의원이라고 새누리당이었죠. 그 당시가 한나라당인가 18대 때 저하고 같이 네. 의정을 맞습니다. 활동을 하셨던 예.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시민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2분이 더 계세요. 네. 한 분은 학원 강사로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네.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조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최명복 선생님이 예. 계시고 그다음에 이대영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부교육감을 하셨던 아, 분이에요. 예. 교장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 2분은 중고등학교하고 관련이 있으신 예. 교사, 학원 강사 이런 전문가 예. 그룹이고 이 3사람은 대학 교수, 셋은 다 대학 교수예요. 네. 저나 조영달 교수나 또는 조전혁. 조전혁 의원도 네.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셨죠. 네. 그리고 저하고 조전혁 의원은 의정 경험이 4년이 있고 네. 조영달 후보는 그런 거는 없으시고 네. 이런데 네. 조영달 후보는 지난번에도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해서 저하고 같이 나갔어요. 저는 단일 후보였어요. 저는 보수의 단일 후보였는데 그분은 중도를 표방하고 나오셔서 보수가 아니다. 조영달 교수는 이번에도 지금 혼자 튕겨쳐 나갔지 않습니까? 튕겨져 나갔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댔어요. 네. 핑계를 대는 이유가 우리 후보들을 단일화시키겠다고 모이신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추협이라고 그래서 네. 좋은 교육감 추천협의회 이렇게 예. 해서 NGO 대표들이 7분이 모여 계신데 네. 그분들이 전부 지난번 선거에서 제 캠프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는 이유를 첫 번째 대셨어요. 근데 예. 제 캠프에 계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왜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네. 한 번도 사실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그런 사실이 아닌 말씀을 기자들한테 폭로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영달 교수의 이제 그분이 아무튼 주장하는 바는 예. 이른바 보수 쪽 후보 5분을 한 분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그 어떤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네, 제 치우쳐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예. 지난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제 식구라는 거죠. 제 식구다. 예. 근데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네. 뒷받치면서 저의 무슨 총괄 본부장을 했던 분이 전해준 얘기다. 이런데 네. 저는 총괄 본부장이라는 자리도 없었거니와 네. 총괄 본부장이 누굴까 하면 최고 책임자면 그 이동복 전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셨어요. 네. 그분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고 지금도 저를 돕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두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두 번째는 교추협에서 이제 저희가 단일화를 하는 방법이 100% 여론조사인데 그중에 60%는 진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네. 여론조사고 40%는 내가 뽑고 싶어요 라고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서울 시민만 미리 뽑아서 하는 선출인단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그거가 40%. 일반 여론조사 6, 선출인단 4.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선출인단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40%를 결정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그 시민단체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 시민이 맞느냐 뭐 그런 여부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아니요, 그 문제는 제기를 안 아, 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볼 때 이 기술이 미흡하다. 아하. 이게 뭐 10,000명, 20,000명 되면 작동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기술적 결함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서울 사람인지 아닌지도 가려낼 수 없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네. 실제로 이게 오작동한다. 아, 예. 그래서 뭐 시연을 했는데 작동을 안 했다. 뭐 이랬는데 작동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대시면서 나는 뛰쳐나간다 하고 그분은 다시 나가셨어요.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매일 저녁 부르죠. 돌아오라 소렌토로 하면서 돌아오시라고 예. 저도 말씀을 드리고 교취업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 전화는 받지를 않으셔서 시간적 제가 여유는 조금 있는 거죠, 지금. 뭐 급박하기는 하지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들어오시면 돼요. 주말 사이에 뭔가 변화가 예, 있으면 예, 되는 거 들어오시면 아닙니까? 됩니다. 그 최종 날짜가 3월 3월 31일. 30날입니다. 30날. 네, 예.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영달 교수는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데 네. 어제요 또 무슨 서울 교육 리디자인 하는 단체가 또 하나 생겼어요. 네. 우리가 서울 교육감 우리가 추천하겠다. 거긴 단일화가 아니라 추천하겠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는 저는 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이 조건을 내건 게 유치원 초중고 선생님을 1년 이상 한 사람만 대상으로 우리가 면접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교육 경력 3년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아하, 교육감의 예. 교육감의 요건이 교육 경력 3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특정해서 유치원 초중고 선생님을 1년이라도 한 사람만 우리는 받겠어라고 하면 네. 사실은 교육자는요. 네. 전 시민이 교육자이기도 하고요. 네. 학부형의 최고의 맞습니다. 교육자이기도 네. 하고요. 네. 학원 강사 선생님들은 사실 공교육이 못하는 거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데 네. 과연 누가 교육자냐. 그다음에 왜 교육감을 지역 주민이 뽑게 했느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교육 자치라는 관점에서 자, 보면 그 박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은 저희 시청자들께서 또 따로 이제 네, 더 네. 그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네. 거라고 보고 오늘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오케이.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지난 세월 조희연 이 민주당 소속 교육감이 어떻게 해왔길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또 한 번 나오시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이번이 8번째 지방선거입니다. 근데 저도 따로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판판이 보수 쪽은 분열을 했어요. 단일화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서울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부산도 그렇고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왜 보수는 단일화를 못 해왔는지. 네. 예, 첫 번째부터 얘기를 네, 해주시죠. 첫 번째 조희연의 8년이거든요. 네. 조희연 8년은 지난 4년 제가 떨어지고 나서 4년 동안 더 아주 극악스럽게 지옥이 됐어요. 지옥. 네. 지난번에는 수렁텅이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수렁텅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학생은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은 시간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입니까? 네,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는 일본 아니면 중국 아니면 이스라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가 19.5시간으로 제일 많아요. 일본 우리보다 2.5배 적습니다. 아, 예. 중국 우리보다 2.7배 적어요. 아, 예.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학력은요 뚝뚝뚝뚝 날개가 녹는 이카루스처럼 떨어져 버렸어요. 예. 옛날엔 우리가 교육 강국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수학 우리가 제일 잘해. 일본보다도 잘하고 중국보다도 잘해. 지금은요 걔네들보다 한참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육 체계가 잘못됐고 네. 교육 방식이 잘못됐고 교육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조희연 4년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네. 학교를 완전히 공사판으로 만들었어요. 네.
공사판으로 만들고 아이들한테는 가르쳐야 될 것은 안 가르치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만 가르쳤어요. 예. 예를 들어 보면 네. 이 정권은 역사 교과서가 많이 잘못됐다고 느끼시죠? 다 아세요, 우리 맞습니다. 국민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역사 교과서 저리 가라 하게 모든 과목에 그 관점을 집어넣었어요. 예컨대 예.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도 마찬가지. 음악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국어에 왜 시, 소설, 맞습니다. 뭐 수필 나오잖아요. 주옥 같은 그런 문학 작품들이 다 배제가 되고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예. 유관순 누나도 안 가르쳐요. 나는 유관순 누나라는 것도 참 우스웠지만 이제 네. 열사로 변했는데 네. 유관순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음. 사실은 제가 유관순상 받았던 사람인데 네. 그리고 예. 소설도 어떤 장면을 딱 두세 페이지만 넣어야 되잖아요. 네. 태양에 빛나는 그의 빨간 모자에 달린 노란 별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게 나와요. 아니 그 평양에서 있는 교과서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평양의 교과서인가 북한 교과서에 이게 진짜 남쪽 교과서야. 아. 남쪽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라. 그리고 김일성이 아이 안고 막 이렇게 진달래 꽃 속에 안고 있는 그림 그린 거 생각나시죠? 네. 유명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 모습으로 딱 있는 문재인 선전 광고지 아닌가 할 정도의 책들이 하하. 비일비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나 우리 위원님만 해도 아이들 다 키웠잖아요. 네. 내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사실 초중 고등학교 지금 뭐를 배우나를 웬만하면 들여다보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함을 해가지고요. 제가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4년 내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망가진 것도 새로 고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다른 나라들은 이 교육을 21세기적 미래 교육으로 바꾼 게 짧으면 20년, 길면 25년. 그러니까 20년에서 25년 사이에 뉴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교육 개혁을 다 했어요. 아, 예. 우리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철저하게 동학혁명 같은 대원군 시대 내지는 동학혁명 시대로 내려가서 그냥 렉서스 때려부시고 반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교과서에 그것도 초등학교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선영 후보께서는 조희연 현 교육감의 초창기 4년은 수렁인 줄 알았는데 그 나머지 4년은 지옥이었다라는 압축적인 말씀, 그다음에 이제 설명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문제 의식은 이제 보수 쪽에서 나온 후보 5분이 비슷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왜 단일화에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하면 그거는 공산주의고 네. 전체주의죠. 네. 다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지금 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5분이 다 훌륭하신 분이고 정책은 저마다 다르지만 정교조 교육 이거 뭐 정리해야 된다. 네. 이거는 다 똑같으세요. 네. 다 똑같은데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 안철수 씨하고 우리 당선인하고도 투표용지에 이름 다 놔놓고도 며칠 지나서 그것도 새벽 2시, 3시에 단일화한 거 아니에요? 극적으로. 저는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각자 의견들이 다양한 거는 저는 다양성의 사회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그것이 합법적이어야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3파전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싫다 그러고 나가기 싫은 그런 상황이 끝까지 간다고 봤을 때 나머지 4분은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지난번하고 비슷한 구도가 돼서 3파전이 되면은 좌파 쪽의 후배가 또 필패입니다. 필패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단일화 노력하는 거는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하고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조용달, 달달 무슨 달 조용달 돌아오라. 그건 그분이 내거셨던 슬로건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지난 4년 전에 전 서울에 프랭카드가 달달 무슨 달 조용달이 붙었었어요. 저도 너무 기함을 했었는데. 아니 지금 대통령이 자꾸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문이죠. 그러니까 저 썬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저기는 문이고 전 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유권자들이 예. 압박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네. 단일화하는 과정은 합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출인단을 모집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를 열어줘가지고 지금 대략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불법이에요. 자, 그래서 네. 박선영 후보께서는 선출인단 말고 100% 여론조사로 보수 쪽에 단일화 후보를 내자 이런 이제 제안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